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의 구기영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주제는 변덕쟁이 태양과 바람 에너지 수소로 저장하자. 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주요한 에너지원 중인 하나인 재생에너지가 왜 변덕쟁이일까? 그리고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언제든지 원할 때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소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날씨 어때요?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우리 이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재생에너지의 특징을 우리는 변동성과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태양광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지만 구름이 끼거나 해가 지는 저녁에는 이러한 전기의 생산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광 발전이 부족하게 되면 기존의 그리드로부터 전기를 땡겨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태양광 발전과 전력 그리드의 소모 패턴을 그려보았더니 이런 오리 모양을 하고 있다라 해서 우리가 더 커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쓰게 될 텐데, 그러면 한낮에는 쓰지 못하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남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버리면 아까우니까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심한 태양과 바람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 우리 에너지 저장에 가장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게 뭐죠? 네, 맞습니다. 배터리입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로는 대용량의 배터리부터 플라이힐, 압축공기, 양수발전, 수소와 같이 다양한 여러 기술들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얼마나 많은 재생에너지를 전기를 저장할 수 있고 오랫동안 저장한지를 비교해 보니까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가 기가와트급까지 대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수개월 동안 가장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소는 에너지, 호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힌트, 수소는 에너지? 이거 뭐예요? 그렇죠, 캐리어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수소가 에너지 캐리어인가? 아까 남는 잉여 전기를 이용해서, 태양과 풍력의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고 전기가 필요로 한 곳으로 수소를 운송해서 연료전지나 터빈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개념을 일본에서는 실증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조만간 이러한 대규모 실증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자,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 했는데 제일 작고 가벼운 수소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세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할 건데 한번 가능한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높은 압력에서 꾹꾹 눌러 담는다. 2번, 마이너스 253도로 극저온으로 냉각한다. 3번, 수소로 결합할 수 있는 물질에 저장한다. 4번, 세 가지 다 가능하다. 정답은 뭘까요? 네, 4번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높은 압력으로 저장 용기에 꾹꾹 눌러 담는다라고 했는데, 기체 상태의 수소를 200기압 이상의 높은 압력으로 용기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장하는 용기의 종류에 따라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압력이나 용기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우리 길에서 이런 차 지나가는 거 한 번쯤은 보았죠. 요 차가 뭐냐면, 우리가 200에서 300기압의 높은 압력으로 기체 수소를 금속 용기에 저장을 해서 수소 충전소로 수소를 운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용기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높은 압력으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데, 타입 4,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의 수소 저장 용기입니다. 수소 자동차 넥소에 수소 연료를 저장하는 용기인데요. 수소를 많이 담아야 차가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700기압 이상의 높은 압력으로 저장을 하고, 차량에 탑재를 해야 되니까 가벼워야 되고, 충돌에 대해 대비해야 되니까 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탄소 섬유 소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화수소 저장인데요. 우리가 기체 수소를 액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53도씨의 극저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압력에서 비교해 봤을 때 기체 상태의 수소보다 800배나 더 높은 수소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액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253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변환하는 과정에 에너지의 소모가 심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외부에 열 유입이 생기게 되면 가벼운 수소는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보일 오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화수소를 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다음은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무겁고 단단한 금속에도 수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체수소 저장이라는 건데 이 고체수소 저장 화합물을 이용하게 되면 액화수소처럼 마이너스 253도의 극저온도 필요로 하지 않고 기체 상태의 수소를 700기압 이상으로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럼 단단한 금속에 어떻게 수소를 저장할 수 있을까? 수소를 저장하는 화합물을 우리가 금속 수소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금속 표면에서 수소 분자가 쪼개집니다. 그러면 해리된 수소 원자가 금속 구조 내로 확산돼 가서 이 안에 화학 흡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열이 좀 발생하는데 이거를 냉각을 해서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잘 가뒀는데 필요할 때 써야겠죠. 그러면 다시 열을 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가 나오는데 이때 올려주는 온도에 따라서 수소가 방출되는 압력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금방 소개한 3가지 기술로는 연간 수천만 톤의 수소를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장거리로는 운송이 어렵습니다. 근데 뭐 굳이 수소 만들어서 바로바로 쓰면 되지 이렇게 많은 양을 수천 킬로미터나 넘는 거리로 운송을 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궁금할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이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2050년에 넷제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에 태양광이나 풍력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할 때 얼마가 드는지 수소 1kg 수소 생산 가격을 색깔로 표현한 겁니다. 네, 요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중국의 뭐 남부 지역이라든지 요 남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빨간색이 나타나는데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2 정도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여기는 파랗죠.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가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싸게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국가로부터 수소를 일부 수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소를 앞서서 이야기한 3가지 방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수소를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액화수소, 액체 상태가 가장 좋기는 하나 마이너스 253도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액체, 다른 형태가 무엇일까를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찾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암모니아입니다. 앞서서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의 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모니아가 도대체 어떤 이점이 있길래 우리가 그 많은 청정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들여와야 하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단위 부피당 높은 수소 저장 밀도. 이 그림을 보면 수소 1kg을 저장하는데 암모니아가 가장 적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 의미는 1회를 수소를 운송하는데 가장 많은 수소를 운송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쉽게 액화가 가능합니다. 상온에서 8바의 압력 정도만 가해도 쉽게 액화가 되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암모니아를 전량 수입해서 사용할 정도로 국내에 운송이나 유통 인프라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인 수소 운반체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암모니아를 그럼 국내에 들여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암모니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 오줌 맞죠. 냄새가 좀 그렇긴 한데 비료에 우리가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암모니아는 비료나 화학 산업의 그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모니아보다 2배 이상 수요가 늘 것이고 이러한 암모니아의 새로운 시장으로 선박이나 수소가 필요로 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암모니아를 들여와서 우리가 수소가 필요로 한 곳에 수소로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바로 암모니아 크래킹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암모니아 크래킹은 촉매가 채워져 있는 고온의 반응기에 암모니아를 넣게 되면 수소와
질소, 그리고 미량의 암모니아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미량의 암모니아와 질소를 제거하는 정제 공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99.97%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장기간 실증이 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촉매와 반응기 기술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에서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하였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러한 그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숨차게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태양이나 바람이 변덕을 부려도 우리는 무엇으로 저장할 수 있다? 수소로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암모니아로 멀리 보내서 또 수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